네, 그러네요. 골드헤드 베스트를 보고 왔어야 되네요. 자, 이제 두 분의 선택은 무엇인지 두 분의 기업 오늘 골라오신 거 화면으로 또 볼까요? 정태근 팀장이 아모그린텍 그리고 또 김현민 매니저는 한미반도체 약간 IT 쪽으로 좀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맞나요? 큰 맥락에서는 IT죠. 네. 아모그린텍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아니다. 네. 저기 김현민 매니저 먼저 듣고 보내줘 주세요. 네, 제가 먼저 좀 떠들고 바로 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시간 배분을 네. 잘못해서. 조금 전에 이제 진행이 매끄럽지가 못해서. 네, 골드 더 베스트 우리 엠뱅골드 매니저분들 소개해드린 종목에 지금 GST, 그다음에 GST. 해성 DS, 어제 저도 이제 해성 DS를 소개해드렸는데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한두 개씩 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전문가들도 이제 연초부터 이제 슈퍼 사이클 얘기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지금 양치기 소년이 다들 되셨기 때문에 네. 반도체 종목들 얘기할 때마다 약간 좀 쭈뼛쭈뼛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제 내년까지 성장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지금 미리부터 조금 선점해 놓는다라는 관점에서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한미 반도체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 사실은 오늘 이제 테슬라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어저께 제가 이제 장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 해드릴 때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LFP 배터리 관련된 수혜주로 뭐 코인테크라든지 CIS 이런 종목도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마도 그런 종목들이 오늘 초반에는 조금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조금 들지만 반도체 종목들 또 여러분들이 좀 놓치지 말아야 될 히든 카드로 준비해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중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외주 후공정 기업들한테는 그야말로 뭐 전공정의 원익 IPS와 같은 그런 이제 위상을 가지고 있는 후공정 이제 장비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 때 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한 3개월 가까이 주가가 계속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이제 917억, 영업이익이 309억. 중요한 건 이 영업이익의 절대적인 금액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OPM 소위 말해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무려 33.7%였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30%를 넘어간다. 이런 압도적인 어떤 수익성을 과시할 수 있는 건 그야말로 이제 후공정 장비들 중에서 독보적인 어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VP라고 하는 거,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주력이거든요. 패키지를 절단하고 깎아내고 그리고 그걸 또 세정하고 건조하고 이런 이제 작업을 하는 이제 장비가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인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한미 반도체다. 그리고 향후에 파운드리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쪽 투자가 계속 늘어날 거고 지금 기판 쪽도 지금 FCPGA로 계속 바뀌고 있다는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패키징이 사실 기판이 바뀌면 다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DDR5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이런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용 스트릿 그라인더, 그다음에 TC 본더 이런 신규 장비들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돼가지고 S사 뭐 고객사들한테 계속해서 지금 납품이 좀 될 걸로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찌 보면은 지금도 실적이 좋지만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한 1,400억에서 1,500억 정도 이제 규모까지 성장을 할 걸로 지금 기대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기 기준으로 최소 300억에서 400억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이 지금 계속 매분기 시현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후공정 장비 기업 중에서는 한미 반도체를 저는 뭐 탑픽 종목으로 꼽아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이라든지 유럽 뭐 다음 주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미국 출국하게 되면 파운드리 공장 이제 설립에 대한 부분들도 매듭을 짓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2차 전지 공장들만 막 짓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 팹 사실상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도 반도체 신규 팹들을 계속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공정 장비 기업 중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트 보시면 지난 7월 달에 41,350원 고점을 한번 만들어내고 그때부터는 계속 우하향하면서 충분한 이제 조정을 거쳤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3만 원대 부근에서 단기 저점이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3,500원에서 31,000원 정도 매수 밴드 설정을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5,000원, 뭐 중장기적으로는 45,000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1차 목표가 3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28,000원 정도 짧게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굉장히 빠르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네, 뭐 대충 내용은 다 전달된 것 같고 한미반도체는 뭐 저희 코너에서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촉을 하고 있고 상황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고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조금 늘어지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뭐 수순일 뿐이고 4분기로 이제 4분기에 이연된 게 있죠. 퀀텀 점프를 또 할 것 네. 같은 생각이어서 한미반도체는 뭐 실적으로 친다면은 뭐 어디 손색이 없는 기업이죠. 맞습니다. 네. 자, 한미반도체 얘기 들어봤는데 김영 매니저는 시간 때문에 보내드려야 되니까 네. 오늘 화요일 네, 오늘도 오후 4시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테니까 요즘에 이제 뭐 LF 배터리 얘기 많이 해드렸고 반도체 종목들 얘기를 LFP, 많이 뭐 좀 리튬 인산철 네, 배터리. 맞습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오늘도 아마 이제 그 종목들이 테슬라 덕분에 또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은 반도체 쪽도 얘기를 같이 조금 해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여러분들 공략할 종목들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정태근 팀장의 기업은 앞서 아모그린텍이었죠. 네. 아모그린텍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주력 차량의 모델에 대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애플카도 지금 마찬가지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 채용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전에 뭐 중국 쪽 기업들과 그 협상을 진행했었다가 이 협상이 좀 파괴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향적으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 쪽으로 전향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배터리의 원재료인 니켈과 네네. 코발트 이 수급이 엄청 힘드니까 그렇죠. 그 대용으로 이제 리튬 인산철 물론 이제 부피가 네네. 커지고 뭐 에너지 밀집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도 그건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 갖고 넘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안전을 생각하는 거죠. 최근에 자꾸 화재 사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하이니켈 쪽으로 갈수록 이게 자그마한 충격에도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또 고하이니켈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잘 아시겠지만 주행거리. 그러니까 하이니켈 쪽으로 가야 리튬을 많이 품게 되고 리튬을 많이 품어야 또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고하이니켈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수소 쓰지 네. 수소. 수소 열리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이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수소 상용화 그때까지 당시도 쉽지가 않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전기차로 먼저 갔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보완을 좀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는 단점이 무겁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낮은 부분들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완을 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 배터리 셀에서 모듈로 가고 팩으로 갔었는데 이 모듈 과정을 이제 생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을 바로 팩으로 만들면서 에너지 밀도를 20%까지 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향적으로 100% 다 리튬 인산철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중고가 모델 그러니까 장거리 주행용은 뭐 기존의 3원계 배터리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일단은 안심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배터리 소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 꺾이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는 이슈가 나오고 이 부분이 좀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고 또 반대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 또 새로운 어떤 2차전지 수혜주로서 또 떠오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파워넷이란지 CIS란지 아모그린텍이란지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좀 부각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테슬라가 이제 불을 지피고 이제 거기다가 기름을 이제 들이붓는 현상이 이제 국내 기업들이 또 LFP 쪽으로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불을 또 키우는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잘 아시다시피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LFP 배터리에 대해서 LFP 배터리 진출해서 공식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기차 쪽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ESS 쪽으로 먼저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LFP 양극재에 대해서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ESS 쪽으로 이제 배터리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좀 봐지고요. 그리고 이 LG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인 SK온 같은 경우도 일단은 LFP 배터리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생산까지 고려하고 있다라고 좀 진일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 SI 같은 경우도 이 LFP 배터리를 개발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에 들어갔고요. 근데 이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그 BYD 같은 중국 기업들이 95%가량 점유율을 현재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방 전기차 업체들이 LFP 쪽으로 전향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 시장을 중국 쪽으로 이제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찌 보면은 지금
애플이란지 그리고 테슬라가 이 LFP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한국 기업들도 이제 바빠졌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빠르게 개발을 좀 진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생산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들만 LFP 쪽으로 채용했었지만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LFP 채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내 기업들도 이제 계속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슈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아모 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ESS 부분에서 LFP 배터리 어떤 중국 매출이 현재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ESS 부분에서 LFP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란지 뭐 BYD 쪽으로 뭐 고효율의 어떤 자성 소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이 LFP 배터리의 어떤 수혜주로서 일단은 또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일단은 동시효과 같은 경우는 지금 급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매수가를 13,500원에서 14,000원 구간을 좀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은 이유가 최근에 이 종목의 특징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갭 상승 출발을 하고 있지만 아래 꼬리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 상승 출발을 하더라도 아래 꼬리가 달리게 되면서 충분히 매수 가격을 좀 더 낮춰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좀 매수가를 했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6,000원, 손절가는 12,9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언뜻 리튬, 인산, 철, 네. 철이잖아요, 철. 네, 산화철. 예, 양극재가 산화철입니다. 그렇죠. 네. 산화철과 관련돼서는 얼마 전에 EG가 조금 네. 많이 회자됐고, 그리고 또 철이니까 이 철 성분이 들어가면 폭발할 수 네네. 있어요, 화재도. 그 철 성분을 뽑아내는 네네. 게 이제 대보마그네틱이 아마 그걸 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자성 쪽에 특화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을 좀 지으신 것 같고. 네네. 뭐 직접 연관성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네, 그러네요. 저 직접적인 연관성은 솔직히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일단 어쨌든 LFP 배터리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ES 부분에서 그리고 중국에서도 사업을 한다라는 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벨 또 철도 봐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잠깐 또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의 관심 리스트 오늘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보고 올까요?